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연팀의 김성주 수석 매니저입니다. 해외 주식 쪽에 이제 김성준 팀장님하고 해적을 찍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종방하고 해외 파생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이제 팀 직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제 다시 한 달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목이 이제 해선남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때까지는 남자 둘이서 찍었는데 이제는 여직원하고 같이 찍게 되다 보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해선남매라고 이제 정했고요. 같이 이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이제 김유경 선임 매니저를 이제 잠시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해선남매에 투입된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적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지식을 쌓는 방송을 했다고 하면, 이제 해선남매에서는 약간 좀 포맷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이다. 나스닥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이 뭐 매수가 많냐, 매도가 많냐, 뭐 매수의 평균가는 얼마, 매도의 평가는 얼마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씩 이제 뽑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포지션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금 상세히 한번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 새로운 페이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핵심 상품이죠. 해외 파생 상품의 6개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미결제 포지션의 매도와 매수, 잔고 비율과요, 평균가까지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어떻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 간단히 만들어 왔는데, 일단 홈페이지 주소를 먼저 저희가 적어 놨어요. 근데 일단 홈페이지 쪽 저희가 이제 아직 모바일 쪽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고객님이 보실 수 있는 HTS나 MTS에서도 이런 미결제 약정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현재는 일단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실시간으로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매 30분 단위로 30분마다. 항상 이제 매도 포지션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다, 매수 포지션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를 이제 30분마다 갱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도 비율, 매수 비율, 그러니까 각 상품별로 저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나스닥, 오일, 천연가스, 유로, 그리고 이제 귀금속 중에서 골드,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 주요 6개 상품들만 보여지고 있는데, 이 6개 주요 상품들의 이제 매도 비율, 매수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나스닥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근데 매도 포지션을 7명이 갖고 있고 매수 포지션을 3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70%, 맞죠? 그렇죠? 매수 포지션이 30%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매도를 갖고 있는 7명의 이제 평균 단가, 그게 이제 매도 포지션의 평균 단가로 표시가 되고, 반대로 매수 포지션의 평균 잔고도 이제 전체 잔고의 평균 가격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월물이 특정 월물이나 이제 근월물 기준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월물에 대해서 이제 매수, 매도 비율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 월물이 6월물이죠. 근데 6월물만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쵸, 그쵸. 6월물, 9월물, 12월물, 아니면 뭐 심하면 25년, 3월물까지 그쵸, 갖고 그쵸.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월물과 상관없이 근월물이든 원월물이든 어느 월물도 상관없이 그냥 나스닥, 이민희 나스닥을 갖고 있는 고객들의 포지션의 비율, 포지션의 단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걸 보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4월 22일, 그러니까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23일인데 22일 날 아침 8시 반, 그 다음에 오늘 촬영하는 날짜에 23일 8시 반에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할 수 있게 캡처를 하나 떠왔는데, 보면 잔고가 좀 매수, 매도 비율이 좀 틀려진 게 있네요. 어제 네. 기준으로. 보면 일단 어떻게 보면 나스닥, 오일, 유로, 옥수수는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이 91%,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다수가 그렇죠. 매도를 갖고 있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65%,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매수로 좀 전환을 넘어간 거네요.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했다. 청산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내추럴 가스죠. 천연가스. 네. 어제만 해도 100명이면 한 명만 매도를 갖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하고 이제는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반반까지 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고객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 생각하시는 거는 뭐 매도 포지션 주어들었으면 더 많은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매수 포지션 매수를 더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서 매도 포지션이 없어졌다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6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뽑아 가지고 어떻게 최근 며칠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왜 골드, 왜 나스닥이 어떤 이슈 때문에 뭐로 인해서 이렇게 좀 포지션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시황이나 주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미결제 포지션 현황이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보면 이제 CFTC라고 이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매주 이제 순매수 포지션의 현황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플러스다. 그러면 네. 뭐 골드가 플러스 뭐 10만이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니까 매수로 10만 계약이 더 많다. 마이너스면 매도가 더 많다. 이런 게 매주 발표가 되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 거 6개 중에서 하나씩 뽑을 때마다 이제 미국 CFTC 이제 전 세계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있는지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이제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비교를 사실 하면서 이 화면에서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만 해당하는 미결제 그쵸. 포지션의 잔고니까 글로벌적인 상품의 이제 미결제 포지션이랑 잔고랑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 회사 고객들, 저희 회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도에 몰려 있는데 전 세계 보면 매수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좀 홀깃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이렇게 하고 있나? 네. 그런 거에서 좀 재미있게 조금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해적할 때도 조금 시황도 많이 설명했는데 네. 시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도 FOMC 미팅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황 설명도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골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추세였어서 저는 이제 뭐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매도를 잡았는데 다른 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화면 보시면 투자하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미국 기준금리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쵸. 극단적인 시각까지 보고 있는데요. 수석님께서는 그 패드워치 좀 보셨는지 또 보셨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해외 파생을 하다 보니까 CME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요. 그러면서 패드워치도 거의 매일 보는데 네. 미 연준이 일단 4월 30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네. 화수 이틀 동안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일단 FOMC 미팅을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에 발표를 할 텐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와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게. 그 다음에 네. 물가 지표도 높게 나와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많이 줄었고요. 네. 그러면서 4월 23일, 그러니까 촬영하는 오는 날 아침에 CME 패드워치를 봤는데 5.25에서 5.5% 유지한다가 96%예요. 거의 동결이 뭐 확실시 동결이 하다고 확실시. 정말 보면 특별한 이슈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은 없는 이상은 네. 요번 4월에서 5월 FOMC도 동결이다. 동결이다. 근데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거는 아마 연초는 3번 할 거다. 네. 그 다음에 한두 달 전에는 2번까지도 제가 말을 했을 텐데 일단 6월 달에 FOMC 미팅이 또 있어요. 네. 이때도 동결이 83%. 거의 뭐 압도적이네요. 네.
7월 달에도인데 이때도 동결이 57%.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네. 동결을 할 거다.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분위기로 이제 동결 쪽으로 가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하의 시기는 다들 어떻게 언제냐? 생각을 하냐? 언제쯤 도대체 그쵸.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될까? 6월 달에도 안 해. 7월 달에도 안 해. 그리고 8월 달에는 원래 거의 없고. 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조금 인하를 한다. 0.25%, 25bp 인하를 한다가 45%예요. 근데 그러네요. 동결도 33%예요. 그러니까 동결이랑 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 생각에는 9월 달에 인하를 하면 연내 2번, 안 하면 한 번, 한번 심하면 그냥 똑같이 가는 거고 올해도 동결로 원래 똑같이. 동결 똑같이 가는 거고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연내 3번은 물 건너갔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할 거고 대부분 이제 2번 인하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9월에 있고 10월에 또 없어요. 11월, 12월 있으면 9월 내지 9월에 한 번 하면 12월에 10월, 하자. 10, 둘 중에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다들 2번 인하의 무게가 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이런 스탠스가 바뀌었냐.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물가가 높아. 그런데 금리도 높은데 고용은 잘 돼요. 그냥 고용이 견고하고 또 노동시장도 견조하고 다 좋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잖아요. 오르고. 그러니까 제조업도 좋고 다 좋아. 고용도 좋고 뭐 임금도 괜찮고. 연준에서는 그러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2%대인데 아직 2%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3%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직 미 연준의 입맛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시기는 점점 늦춰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특히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PCE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게 예상을 전년 대비 2.6%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이것도 발표가 2.6%보다 높게 나면 5월은 뭐 그냥 동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도 기정사실화인데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 발표되는. 연준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해요. 근데 일단 1월 달 2.4, 2월 달 2.5, 3월 달 2.6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똑같아도 계속 오르고 있고 만약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 연준은 분명히 동결을 할 거다. 할 거다라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네. FOMC 미팅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말을 못해요.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하고. 아예 못해요. 한 10일인가 14일부터는 어.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네. 말을 못해요. 그쵸.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 얘기했던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제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가 최초 예상한 것보다는 더 늦게, 그 다음에 더 적게 연내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미 했고 지표들도 그 발언을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한 타임, 두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좀 늦춰야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겠다. 다지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또 요즘에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나라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이란도 막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 해 만에 네. 지금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조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이슈였잖아요. 네, 저희가 아침 근무하고 있는데 네. 속보를 뜨더라고요. 뭐 미사일 쐈다. 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조금 다소 완화는 됐지만 중동 내에서는 솔직히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고 누군가가 전쟁을 시작할지는 되게 좀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안감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 연준은 더더욱 미국의 경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대로 동결로 유지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상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석님께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탠스가 5월엔 무조건 이제 동결로 갈 동결 것 가고. 같고 만약에 인하를 해도 한두 타임 뛰고 이제 9월에 9월 정도 인하되거나 아니면 더 많으면 11월 정도에 또 한 번 될 수도 있다. 있다. 그렇게 그러면 보시는 거네요. 네, 대략 그냥 9월에 한다라고 네. 하면 한 번 정도 더.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만약에 진짜 25bp 0.25밖에 안 내렸는데 물가가 오히려 뛰어. 그러면 없겠죠. 그쵸, 금리 동결은- 인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9월이나 11월, 12월에 최대 2번에서 한 번까지는 그래도 하지 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인상은 싫고 저도 저도 싫습니다.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들고 저도 싫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오일과 요즘에 골드에도 큰 관심을 그렇죠. 보이고 있잖아요. 뭐 골드는 아시다시피 요즘 뭐 거의 상한가를 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오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랑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항상 저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스닥 골드, 뭐 정기동, 원유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금시세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지금 온수당 얼마 전에 2,400불, 2,410, 2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현재 오늘 기준은 한 2,310, 20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금이 정말 하늘 높이 많이 치솟았죠. 맞아요. 단기간에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너무 빨리 커졌고 커졌고 전쟁이 갑자기 없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생겼고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최고봉인 금의 선호 심리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서 금 거래량이 기하급속으로 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없었고. 또한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입니까? 인도하고 인도, 중국. 네.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금 수요가 많이 늘었대요. 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요즘에 그 중국 개인들, 특히 그 청년들 사이에서 금 투자가 열풍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을 사면 좀 세금도 내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실물도 많이 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금 좋아하니까 거기는 금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에서 금 수요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네. 미국의 물가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잡힐 듯 안 잡힐 잡힐 듯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중에 하나의 또 금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금 가격의 상승에 또 영향을 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이제 주요 전문가들이 금이 상당히 지금 과매수인 상태다. 네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고 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빨리 늘었다. 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급히 올랐으면 뭐 밑에서 급히 오른 거에서 누군가를 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금 선물이란 거는 만기가 항상 존재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만기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전에 이미 많이 올랐네?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청산을. 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이 되거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금 수요가 조금 이제 좀 시들시들해진다.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런 크고 작은 이슈들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올랐던 게 급하게 올랐던 게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의 유의를 깊게 하셔야겠네요.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아마 금 가격이 골드 선물도 고점을 좀 찍고 한 며칠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2,400 넘으면서 이거 2,500 진짜 말 그대로 내년 초에 3,000까지 가나? 금을 3,000. 사야 되나? 네. 그 생각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너무 급하게 오른 건 좀 네. 과매수 성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원유가 중동 리스크 발이 있지만
원유 가격은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했을 때 100달러까지 간다고 아, 그쵸. 그렇게 여러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80달러 선에 이제 좀 머물면서 좀 맞아요. 이제 선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중동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원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동에서 가장 생산량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네,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 생산에 줄어들 거다. 차질이 그러면 있을 수 있죠. 차질이 있어. 그러면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의 수송에도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왜냐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이번에. 네.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사일 몇 번 쏴고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도 했는데 네. 다 말하고 쏘더라고요. 실제로 다 말하고 쏘더라고요.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옛날에 뭐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는 파괴되고 이러진 않는 것 그 같고. 정도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아니었지 아직 아니다. 않았나. 그 다음에 중동도 아니까 약간 그런 거에 조금 우려감이 섞이면서 아마 원유 생산에 대한 거는 조금 덜 위험하다, 네. 조금 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함에 따라서 지금 원유 가격은 한 90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네. 금은 진짜 우상향이에요. 네. 약간 조금 등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상향인데 원유는 차트를 보시면 그냥 우상향이긴 한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좀 생각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배럴당 80 레벨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 않지 않을까? 중동 리스크가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금리를 확 인상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상은 원유 가격은 여기서 조금 당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름 시기가 오잖아요. 네. 미국이나 이제 다른 큰 대륙들 같은 데서는 이제 휴가들을 많이 가요. 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오기 그쵸, 때문에 그쵸. 원유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또 늘 거예요.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닥은 다지면서 조금씩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지정학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유 공급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많이 뛰지는 않고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차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휴가 시즌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우상향 할 수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포맷으로 한번 살짝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희 회사의 포지션, 미결제 포지션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5월 달에 뛸 때는 FOMC를 한번 했겠죠. 그러면 그쵸. 거기서 이제 어떠한 발언이 나왔는지 또 뭔가 파월 의견이 또 살펴봐야죠. 나올 거예요.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시황이나 이제 무슨 이슈들이 있는 거를 짧고 굵게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또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해산남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